신동엽과 금강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고도가 4개가 있다고 그래요. 서울은 현재 수도죠. 그러니까 고도가 아니죠. 옛날 수도가 4개가 있어서 3개는 다 맞춥니다. 사람들. 첫 번째가 뭐냐면 경주죠. 그 다음에 공주죠. 그 다음에 부여, 여기까지 맞춰요. 4번째를 다 못 맞춰요. 고대 수도가 되려면은 4개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왕이 살았어요. 이게 궁이 있어야겠죠. 왕이 살았으면 왕의 무덤도 있어야죠. 왕릉이 있어야 돼요. 예, 궁이 있다는 말은 궁을 지키는 성이 있다는 말이고, 왕이 있다는 말은 왕릉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나라의 그 이념을 관리하는 곳. 예. 예전에 이제 불교 국가 같으면 사찰이 되겠죠. 그러니까 왕이 있고, 이게 궁이 있고, 궁을 지키는 성이 있고, 왕릉이 있고, 사찰이 있어야 돼요. 국가 사찰이. 이 4가지를 다 갖춘 게 고도예요. 이 4가지를 다 갖춘 도시가 서울 말고는 4군데가 있는 거예요. 경주, 공주, 부여. 여기까지 맞춰요. 4번째. 이게 어디냐면 익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왕이 여기가 지금 궁이에요. 지금 궁남쪽, 궁남지에서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익산에서 자랐거든요. 익산이 좋아요. 그래서 익산으로 이사 가려고 익산에다가 다 준비를 해놔요. 그 4가지 다 있어요. 익산에가 딱 백제 그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입주하기 전에 나당연합군한테 망한 거죠. 부여에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은 이 부여는 백제의 상징물이죠. 백제의 상징물인데 그 4가지의 정확한 궁이 있었던, 궁궐이 있었던 자리가 정확하게 증거로 확보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왕궁이 있던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익산 가면 왕궁면이 있었고 왕궁터가 발견됐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7일 밤 7일 낮 동안 완벽하게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참혹하게 증발해버린 거예요. 제가 참 누차 얘기하지만, 뭐 사람만 수명이 있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거 다 수명이 있죠. 다 만들어져 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는데, 다 망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그 국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위대했는가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국가 중에서 망한 날로 기억하는 국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백제예요. 그래서 백제 이야기는 꼭 부여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망한 날이 너무나 통렬하고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에 이쪽 일대는 지금도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동의할 수 없는 지배자들을 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전부 다 동의할 수 없는 지배자들을 이 땅에서 이고 살았어요. 우리나라 문학 작품에 아마 토착 언어, 그게 방언으로 금자탑을 기념비를 만들어 놓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불멸의 기념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령사투리예요. 이문구라고 하는 대작가를 낳아서 지금 이게 이제 지켜진 겁니다. 이문구 선생이 충청도 사투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충청도 사투리는 동의할 수 없는 지배자 밑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언어다. 그래서 이 충청도의 어문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충청도 언어는
사우스포입니다. 여기는 어필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고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말싸움에서 충청도를 이기기는 아주 어려워요. 충청도 언어가 거기에 무지무지 강합니다. 자기 어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쉽게 말해서 별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막아내는 데는 무지무지 센 언어예요. 제 이야기 듣고 충청도 언어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그 백제 망한 장소, 백제 궁궐 있었던 자리로 제가 물어봤을 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부소산 입구 이쪽 일대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당시에 지금 부소산성 안내도 신동엽 문학관에서 그 전에 건축 전문가가 발제할 때 들어보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고대 백제의 부여는 산마을이다. 고대 국가들의 마을은 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대로 올 때 물가로 내려와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시절에는 구두로의 백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비성 백제에서 구두로의 백제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산성 안에 지금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하암 넘어서 고란사 있고 반월루가 6번이 반월루인데 6번 자리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 반월루에서 반월루가 무슨 누각이냐면은 강이 부여를 반바퀴를 이렇게 딱 돌고 가니까 반월, 그것을 내려다 보는 자리예요. 저 반월루가. 그리고 여기서 딱 봤을 때 바로 복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자리 같은 곳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2번이죠. 2번.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 부소 산성 안에 심장 부위가 이 부분입니다. 저 2번이 뭐라고 써있냐면 삼충사라고 써있어요. 제가 부여 와가지고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삼충사라고 하는 게 저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질 않더라고요. 계백은 이해가 되는데 그 뭐 의자왕이 뭐 어떻게 하는 것을 비판했던 신화라고 이제 해서 그거를 비판 정신이 살아 있어야 국가가 건강하겠죠. 그래서 그건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렇게 사당 만들었고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가? 계백급인가? 그것이 계백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역사 최고의 군인이 계백이에요. 논산 울려선은 너무나 잘 들어서 있는 거예요. 군인이 되려면은 계백을 봐야 돼요. 그 급인가? 저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삼충사가. 그게 이제 제가 부여에서 와서 지내다가 이제 자꾸 이제 그 무슨 이야기가 있으면 책으로 보게 되고 관심 갖고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부여는 이광수, 최남선 이 일제강점기의 주요 작가들은 전부 다 기획문을 하나씩 써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주요 인사로 활동하려면 부여를 다녀가지 않으면 안 돼요. 조선 총독부가 강제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때 가수가 활동하려면 음반에다 건전가요를 하나씩 집어넣어야 됩니다. 새마을의 노래, 뭐 하여튼 그 국가 충효 이데올로기를 담은 노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부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저쪽이 공사 중이어 가지고 부소산이 산성 입구가 공사 중이어 가지고 지금 차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더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일본이 자기들 성지로 생각했어요. 이래서 통일신라가 백제를 역사 공정을 한번 했는데
일본도 역사 공정을 한 번 더 합니다. 총독부가 신궁을 준비한 자리예요. 지금 저 2번이 신궁터예요. 신궁을 준비하다가 떠나가 버리고 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 빨리 채워라고 해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채운 게 삼충사예요. 그러니까 삼충사가 싸구려 그냥 이렇게 이게 맞은 거예요. 저 신궁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일본의 가장 중요한 성지를 여기다가 만들려고 했어요. 백제 재건 운동할 때 국제전이에요. 그때 당시가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이 아니고 국제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일본도 그러니까 백제를 도우려고 일본도 배를 보내가지고 배 2척으로 실어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본 천황도 백제 인이지. 일본 문화, 중요 문화가 백제에서 건너갔지. 사람들도 백제에서 갔단 말이에요. 부소산 입구에서 하던 얘기를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부소산 그 삼충사 자리가 이제 일제가 신궁을 준비했던 자리라고 했잖아요. 일본이 왜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왜 그 부소산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러니까 백제 재건 운동을 하면서 또 다시 국제 전투를 할 때 수복을 요구하는 하여튼 전투를 많이 해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패할 때 일본에서 배 2척으로 싣고 갑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그 백제로부터 일본 황실이 백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백제 영향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늘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소산은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시바 료타로 우리나라 보자면 이제 그분은 물론 역사 소설가인데 상업 소설로 아주 유명합니다. 일본을 휩쓸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 이해수 선생 전성기 때 그냥 이렇게 독자들 쓸듯이 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외나라 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외나라 기행은 우리나라 학고지 출판사에서 한나라 기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출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작가가 자기의 조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어서 조상을 찾아가는 기행을 시작을 해요. 마치 그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가 찾아가는 여행을 하듯이 그렇게 여행을 해서 쫓다 보니까 일본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되고 결국은 부여에 도착하게 돼요. 외나라 자기 외족 그 키 작은 일본의 정통 민족이죠. 그들의 고향이 여기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돼 있는 책인데 제 생각에 부여의 신궁을 지어서 부여 이미지를 잘 살리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이게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을 것 같냐면은 일제가 우리를 침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제가 침공한 게 아니라 쫓겨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온 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내선 일치라고 하는 그 식민지 정책의 합법성을 여기서 찾으려고 한 게 아닌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들은 역사 공정을 했던 거예요. 부여를 가지고. 지금 부여 읍내는 굉장히 세련돼 있습니다. 세련돼 있는데 왜 세련돼 있냐면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여기는 읍소재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고대 한 국가의 서울 중에서 수도 중에서 읍소재지로 있는 데는 부여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시골인데 길이 굉장히 크고 반듯반듯합니다. 골목도 그러고. 이게 아주 시골스러운데 아주 세련돼 있어요. 이게 부여예요. 촌스러움과 모더니티가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부여인데 이게 조선 총독부가
계획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여를. 그 부여는 그 로타리가 성왕 로타리 계백장군 그 동상 서 있고, 또 이제 그 백제 금동 대양로 서 있고, 이 노타리가 꼭 바둑판에 사귀처럼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반듯반듯 부여 금성산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설계되어 있는지, 근데 일본풍인지 이 느낌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기행문을 계속 쓰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천암선은 어떤 기행문을 쓰냐면은, 고구려가 의지적이라고 하면은 신라는, 그러니까 평양이 의지적이라고 한다면은 경주는 이성적이고 부여는 감성적이다. 굉장히 예술적인 도시로 이제 부여를 묘사를 합니다. 이광수는 어떤 기행문을 쓰냐면은 눈을 들어 쳐다볼 산이 없다. 이게 부여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부여는 지금 고도로서 그 건물 높이 제한이 아주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눈을 들어 쳐다볼 산이 없어요. 그러면은 높이가 엄격한데 높은 산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이 다 야트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여 들어오면은 편안한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늘이 가장 큰 도시예요. 부여가.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이죠. 그렇게 해서 당시에 기행문을 다 쓰게 했기 때문에, 파인 김동환이 쓴 기행문 제가 한 구절 하나 읽어볼게요. 부여기행 김동환. 지금 김동환 친일파라고 해가지고 문북한 목사의 명동학교 학생들을 아주 싫어했었어요. 천자께서는 남향하신다기에 이제 부소산성 남으로 향한 깨끗한 중턱에다가 돌 날라 정성으로 우리는 대선 일가의 옛상을 생각하는 거룩한 님 계신 부여 신궁을, 부여 신궁 얘기예요. 여기 세 분 천왕과 한 분 황후 깨워서 개옵시는 날, 백마강 버들꽃도 고란사 철쭉꽃도 천년 전 옛 세월 맞이한 듯 해마다 철찾아 피고 지고 하오리. 이런 생각함에 저절로 마음이 뛰어 동방을 향해 경배하였음네. 천년 전 이 터에 백제궁궐 지어질 때도 아마 나라 도쿄로부터 온 야마토 마스라오는 청동 두리기둥 둘러매고 애싸 이 큰 가람 짓기에 땀 흘려 도와주었으리. 나데시코도 풀기발 쥐고 주장문 단청치를 돕고요. 바로 그때였으리. 이 고마운 뜻 반가워 백제로부터도 박사와 예술가들 많이 무사신호로 가서 성도 쌓고 부처님도 만들고 천자문도 펴 전하던 일이 그러던 사적을 어제런 듯 벌써 천년이 지나온 것을. 지금 이상하게 백제 몰락을, 백제의 패망을 일본 제국주의 어떤 거점으로 이렇게 자꾸 세우려고 하는 이제 이런 기도를 그런가 하면은 이 파인 김동환만 쓴 게 아니고 조선문인협회 스기모토 타케오라고 하는 사람도 썼고, 조선문인협회 요시무라 고도, 요시무라 고도가 누구냐면은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예술이다라고 말했던 박영이에요. 박영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신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선연극협회 유치진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부여는 정말 아름다운 고도다. 더구나 부소산 송월대에 올라서 백마강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 이것은 한 포구 그림이다. 부도와 자원대의 겸손한 좌자 700승려가 백제의 최후를 사수하던 왕응사 절터에는 새로운 민가가 잠자는구나. 지금 제가 한 3분의 1쯤 읽었습니다. 방금. 아름다운 신도라고는 제목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게 각종 명사들은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지의 봄빛이라고는 제목으로 조선영화인협회 이규환도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문인협회 백철 평론가예요. 지금 고란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씁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로촌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선용화인협회 야스다 다스오 창씨 개명한 안종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씁니다. 조선연극협회 이서구도 씁니다. 조선영화인협회 야스다 사카에도 씁니다. 창씨 개명한 이름이에요. 안석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영화 감독도 쓰고 가람 이병기 선생도 기획문을 하나 썼네요. 이렇게 모두가 다 부여를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같은 기도를 신동엽의 서사시 금강이 얼마나 장쾌하게 뒤집어 엎는 건지, 신동엽의 역사 공정이 얼마나 치열했던 건지 저는 부여 여행하면서 아주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